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성장함에 따라서 기업가 정신이 조금 더 변화돼야 되는데 기업 성장 단계별로 어떻게 기업가 정신이 변화돼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업 성장을 생성 발전기, 성장기, 안정 성장기 이러한 부분을 구분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색다르게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성장 단계와 개형 과제를 학습할 건데요. 학습 목표, 성장 단계별로 핵심 교육 요소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개형의 요소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처음에 생성 발전기 때 창업 당시에 중요시되는 요소가 완전히 성장 시에는 조금 더 덜 중요시되고 다른 요인이 더 중요시되는 개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개혁, 기업가 정신이 다르게 구현돼야 되고 발휘돼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 단계와 개혁 과제를 이번 시간에 지난번처럼 생성 발전기라든지 성장기, 안정, 성장기, 재성장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기업이 어떤 성장 과정을 존재, 생존, 성공, 도약, 성숙 이러한 단계로 어떤 구분한 학자들은 구분한 부분을 가지고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칠이라는과 루이스 후 창업기업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 과제를 설명하고 그 과제를 극복해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 그렇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계의 특징과 교육 과제는 존재 단계, 그러니까 기업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존재, 계속 존재할 거냐, 생존, 성공, 도약, 성숙 이러한 단계로 구분했을 때를 중심으로 존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과 자금을 확보했다. 이 단계에서는 조직과 경영 시스템은 매우 단순하다. 응? 창업가가 대부분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입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창업 초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도적으로 창업한 기업가가 다 자기가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과제는 여기에 있을 여기 이런 어떤 존재 단계에서 과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 확보가 중요하고 제품 서비스를 어떻게 훌륭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 고객이나 시험 생산 공정으로부터 한층 더 넓은 판매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잘 될지 모르고 나이는 한 라인 정도나 두 라인 정도 시작을 했는데 폭발적인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밀려 들어오면 이거를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업 단계에서 필요한 현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가. 창업의 자금뿐만 아니라 운전 자금까지 포함해서 창업에 필요한 돈이 충분한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존재 단계에서는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존 단계, 생존 단계에는 기업이 하나가 생존 가능한 기업체로 성립되는 단계다. 그러니까 존재에서 조금 더 어린이로 치면 걸음마하고 이제 스스로 좀 이렇게 학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그런 단계가 되겠죠. 기업이 하나의 생존 기능한 기업 실체로서 성립되는 단계다. 충분한 고객을 확보하고 그들을 계속 고객으로 유지해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고 이때에
이 시기에는 단순한 존재에서 벗어나 수입과 비용의 관계가 핵심적인 현안으로 떨어진다. 이제 처음에는 초창기는 어떤 조금 잘 팔려도 도입기는 이익이 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생존 단계에서는 어떤 그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조직과 시스템의 발달이 여전히 이대로 역시 미흡하다는 거죠. 창업자가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양적으로 평창돼가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준경기업화 되어가는 단계에서는 창업자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조직이라든지 시스템이 어떤 미비한 단계, 그런 단계가 생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때 경영 과제는 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자본 자산이 마모됨에 따라서 설비 수선이나 교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현금 창출이 되는가, 현금 창출이 되는가. 그다음에 계속 기업으로서 성장과 산업 및 시장을 고려할 경우에 미래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큼 규모로 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현금은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이 경영 과제가 되겠습니다. 성공 단계. 세 번째는 이제 성공 단계인데, 성공 단계는 기존의 사업 성과를 활용하여 기업을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머무르고 어떤 만족할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하는 단계다. 그래서 창업자가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기업에서 손을 떼고 따라 어떤 그 다른 사람의 외부 경영지를 어떤 그 영입하는 그런 것인지 뭐 그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공 지속하고 성공 성장으로 나눌 수 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을 한 걸음 더 도약할 것인가. 그럼에 따라서 내부의 수요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M&A를 받는다든지, 그런 단계에서 어떤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도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영구히 중견기업으로 머무르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500억 할 때, 5천억 할 때, 연간 매출이 5조 할 때 각각 그 규모에 걸맞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리더십이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 지속 단계에서는 성공해서 성공을 그냥 어떤 안주 그런 단계에서는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경제적 성공을 얻은 정도로 어떤 기업 규모를 구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창업자는 이러한 수준의 수익과 성공에 만족하고 사업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창업자가 점차 직접적인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단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공 성장 단계에서는, 여기에서는 성공한 상황에서 안정적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위험에 도전하는 단계다. 이를 위해서 창업자는 기반 사업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성장 사업 성장에 요구되는 경영진을 확보한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거두게 되면 다음 단계는 도약 단계로 진입한다는 거죠. 성공, 그다음에 그러니까 존재, 성장, 성공에서 성공 지속이냐, 성공 성장이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도약 단계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테이크업 단계라고 하는 거네요. 이런 고도 성장을 도면은 어떤 중견기업에서 어떤 대기업으로 뭐 이렇게 가는 단계가 되겠죠. 창업자는 어떻게 신속한 성장을 달성하고 이를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 이슈로 떠오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도권에서 100여 개의 점포를 갖고 있으면 100여 개의 점포를 갖고 있고 한 5천억 정도 하고 있으면 수도권에는 전부 이제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서울하고 수도권, 경기 이론에 슈퍼마켓이 체인점이 한 100개 된다. 그렇다. 근데 이거를 이렇지 않고 슈퍼마켓 체인은 300개, 500개에서 전국화를 하려고 그럴 때는 어떤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포만 부산에다가 개설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점포가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 있으면 상품을 배송을 광주, 대구, 부산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 수도권만 할 때는 이천이라든지 서울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천에서 상품을 광주까지, 부산까지, 대구까지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필요해서 M&A를 하든가 뭐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잘 극복하면 대규모 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경영 시스템은 성장 압박 때문에 한층 치밀하고 포괄적으로 변하게 된다. 도약 단계의 경영 과제는 회사의 성장에 따른 막대한 자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물류창고가 하나에 막 100억씩 되고 200억씩 되는 물류창고를 새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어떤 막대한 자금이 필요. 잘 안 됐을 때는 또 이게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점차 복잡해지는 업무 관리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사람의 권한을 이용할 수 있는가. 사장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포가 많아지면 이제 권한 이임을 통해서 권한 이임과 책임과 권한을 이임해야 된다는 거죠. 권한을 이임하고 책임을 지게 하도록 이임받는 사람이 성숙 단계. 성숙 단계는 성공적으로 성장한 기업이 안정화되는 단계다. 급속 성장을 통해 재무적인 성과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거. 서울의 같은 데가 말하겠죠. 아주 급성장하지도 않지만 성숙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단계. 기업가 정신을 포함하여 소규모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계속 유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서울우유 같은 데가 서울우유 말고 다른 어떤 뭐 민간 기업 같았으면 뭐 우유회사 하다가 뭐 라면도 만들고 뭐 참치도 만들고 또 아니면 뭐 김도 만들고 아니면 식품만 하자고 건설도 만들고 뭐 이렇게 다각화도 하고 성장도 할 텐데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어떤 우유 하나만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우유 시장의 확대됨에 따라서 매출 성장하고 그런 거를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지금 성숙 단계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성숙 단계는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을 신속하게 확충해 나가면서 성장으로 유발되는 비효율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되고 전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 경영을 전문화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성장을 한다는 거죠. 예산과 전략계획, 목표관리, 그다음에 표준 원가 체계 이런 것들을 어떤 전문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든지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장 단계, 성숙 단계 기업에서는 인력을 마케팅 부서 담당하는 사람은 영업부서로, 영업부서 담당자는 마케팅 부서로 이렇게 어떤 상호 어떤 그 수평 이동을 통해서 업무 분장을 어떤 하는 거죠. 그런 때는 회사가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곤란한 거죠. 사람이 바뀌어도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성숙 단계에서 재무적 기반, 규모의 경제, 경영 역량 등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기업가 정신을 유지한다면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입지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서울우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한 기업의 성숙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정화 현상이 나타나 내부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도태되지만 식품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안 먹어도 되는 어떤 사회가 된다면 몰라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고 소비하는 식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숙 기업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그 상품만 지속적으로 생산한다고 해도. 근데 어떤 인터넷, 어떤 컴퓨터, IT 이런 기업은 지속적으로 변신하고 어떤 혁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완전히 그 기술이 필요 없는 기술이 돼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MP3 같은 경우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어떤 그 어떤 처음에 신제품이 나올 때는 그 상품이 되게 지속적으로 할 것 같은데 새로운 어떤 그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대체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은 성장, 발전해 가면서 핵심적인 경영 자원의 중요성도 변하게 된다. 그래서 기업의 핵심 경영 자원을 크게 재무, 인사, 시스템, 사업 관련 등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 자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재무적 자원은 현금 및 자금 동원력, 인적 자원은 경영진과 스태프의 인력의 규모, 자질 수준, 그다음에 시스템 자원은 정보와 기획, 사업 자원은 고객 관계, 시장 점유율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요소가 조금씩 달라진다. 이러한 부분은 일단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 자원도 사업에 대한 목표, 창업자 자신의 사업에 대한 목표, 업무 능력은 마케팅, 발명, 제조, 유통 등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창업자의 능력, 경영 역량, 전략적인 비전 이런 부분이 이제 경영 자원인데 어, 경영 자원이 재무적 자원, 인적 자원, 시스템 자원, 사업 자원, 어? 사업 목표에 대한 업무 능력, 경영 능력, 전략적 비전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자의 역할은 경영 자원과 함께 성장 단계별로 창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창업자의 역할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목표, 경영 능력, 업무 능력, 전략적 비전 이런 것이 성장 단계별로 조금씩 다르게 요구된다는 거죠. 경영 자원이 기업에 대한 중요도 수준을 만약에 별 하나, 별 둘, 별 셋으로 한번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별 하나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이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성공을 위해서 핵심적이고 최우선적인 어떤 경영 자원이다. 그랬을 경우에, 창업 초기의 존재 및 생존 단계에서는 재무라든지 창업자의 목표와 업무 능력이 중요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 지속 단계에서는 창업자의 업무 능력, 그다음에 성공 성장 단계에서는 재무적 자원, 창업자의 목표나 업무 능력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시 된다. 다른 자원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최우선적 경영 요소는 도약 단계에서는 재무적 자원, 인적 자원, 시스템, 그 다음에 창업자의 목표 경영 역량, 그리고 비전 전략. 성숙 단계에서는 창업자의 전략적 비전 정도로만 되면서 창업자의 역할은 조금 더 축소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장 단계별로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각 단계별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창업 단계에서부터 성장, 성숙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기업에서 어떠한 요인들에 대해 특히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특별히 있는데 이거를 조금 보면은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1단계 존재 단계에서는
재무적 자원이라든지 사업 자원, 창업자의 목표, 어떤 창업자의 업무 능력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시 되는데 뭐 다른 각 단계별로 중요시하는 요인이 다르겠지만 제 5단계를 보자면 5단계 성숙 단계에서는 성숙 단계는 다른 것들보다도 이렇게 창업자의 비전 능력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어떤 기업이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창업 단계 못지않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창업 단계는 거의 유사할 수 있다는 거죠. 창업 단계나. 대신 창업 단계보다도 사업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창업 단계에서는 별로 그러니까 성공 성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건데 중요성이 이제 조금 이렇게 중요도가 조금 감소하거나 변화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 경영자가 이렇게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경영의 핵심 요소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도록 기업가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 달라진다. 이러한 부분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세희 미약계의 기업 이야기를 잠깐 하고 학습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세희 미약계는 일본의 패션 브랜드인데 이제 주름진 옷을 많이 만드는 일본 어떤 패션 브랜드인데요. 이 세키 미약계는 어떤 사실은 조금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살의 때 히로시마 원폭으로 어머니가 사망되고 파리로 가가지고 기라로시에서 디자이너로 외국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이제 우리 그 일본으로 건너와서 어떤 패션업을 한 건데 서양 옷이 사람을 구속시킨다고 생각한 이세이 미야케는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구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년 시절의 역할이 기업가들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담 방식을 탈피하여 사각형의 큰 철에 주름을 잡아서 의상을 제작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좀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이세이미야의 어떤 주름옷이 그런 부분인데 그게 어떤 주름진 옷을 만드는 게 또 이세이미야의 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이세이미야의 철학 중에서 주름진 인생도 새로운 것으로 탄생시킨다는 어떤 그런 것처럼 이세이미야키와 주름과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지. 고생과 멋스러움이라는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고생을 많이 했지만 자기 인생의 긍지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이미야키는 그런 피폭의 주름진 인생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창출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이세이 미야케를 제가 설명을 한 거고 여러분이 또 이세이 미야케도 어떤 관심을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마무리를 하면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어떤 경영 요소가 변한다. 특히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어떤 존재, 성장, 성숙, 뭐 이런 단계별에 따라서 생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각 당국별로 전략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창업 단계에서부터 성장, 성숙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기업가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만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장표를 한번 보면 이렇게 존재, 생존, 성공지속, 성공성장, 도약, 성숙 단계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경영의 핵심 요소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이죠. 물론 어느 하나 서투르게 하면 기업의 이용이 낮출 수 있지만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숙 단계에서는 보면 창업자의 비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다른 어떤 권한과 권한 이양을 통해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